네, 안녕하세요. 지텔프 벼락치기의 조현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준동사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돼요. 난이도는 중간이거나 중하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ing가 답인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toV가 답인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매달 꼭 이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최근 문제들은 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냐면 이 준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 6문제 중에 5문제는 확실하게 답을 골랐고 한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이 5문제에서 toV는 3문제가 이미 나왔고 ing가 2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애매한 한 문제는 ing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문제씩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풀러갔을 때 한 문제가 애매해서 얘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서 3개씩 3개씩 놓고 찍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향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무턱대고 답을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준동사 챕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준동사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준동사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조금 보죠. 준동사는 동사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에 준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법에 준하다라는 건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과 비슷한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법에 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것은 포인트가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동사와 비슷한 어떤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깊게 파고들면 동사는 아니지만 성격이 동사 성격인 이런 아이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지텔프는 얘가 동사 성격을 갖는 거에 대한 어떤 특징을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토익에는 출제가 됐는데 지텔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동명사 ing와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면 과연 어떤 품사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동명사 먼저 볼게요. 동명사는 동사라는 말도 있고 명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동명사니까. 그러면 얘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까요? 붕어빵 생각해 보죠. 붕어빵은 붕어예요, 빵이에요? 그렇죠. 빵이에요. 아주 가끔 붕어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붕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붕어의 특징을 지닌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본질은 빵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만둣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만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두가 들어간 국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동명사도 얘의 본질은 명사인 거예요. 다만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명사로 만든 애들을 동명사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동명사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not나 don't 같은 부정하다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얘는 품사할 때 사자고요. 얘는 정하다 할 때 정자고요. 얘는 아니다 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품사를 정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품사를 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다른 애들은 다 얘가 어떤 품사로 쓰일 건지 이름에서 미리 말해줘요. 우리 방금 배웠던 동명사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접속 부사라고 얘기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성격을 가진 명사, 접속사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미 얘가 어떤 품사로 쓰일 건지 말해주는데 유독 투부정사만
품사를 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이름을 굳이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품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어떤 품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준동사는 동사에 준하는 것, 즉 동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동사는 아니고 여러 개가 될 거니까 동사를 뺀 굵직한 품사들이 다 돼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동명사는 뭐가 될 수 있고 명사가 될 수 있고 투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명사 자리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생각할 거고 이 자리가 형용사나 부사 자리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동명사는 답으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오늘 수업의 포인트예요. 자, 문제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문제는 이 문제를 다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빈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가 만든 뒤에는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품사는 명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에 가서 명사를 골라줄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A번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사실은 투부정사예요. 그런데 우리 지텔프에서는 이렇게 생긴 투부정사, 뭐 이렇게 생긴 동명사 이런 것들은 답으로 선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가 투부정사이긴 하지만 뭐 상식선에서 투부정사라고 알고 계시는 건 좋지만 답으로는 선택하지 마세요. 늘 지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동사고요. 이것도 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품사가 명사니까 4개 중에 명사가 될 수 있는 애는 A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같은 문제인데 보기가 좀 달라요. 자, 동사가 만든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명사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에 가서 명사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골라볼게요. 우리 이런 애들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고 ing는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명사 자리에서는 A와 C를 모두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통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명사인데 얘랑 얘 중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고르냐면 이 동사가 만든 목적어 자리니까 이 동사가 어떤 동사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많이 들어봤었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였다. 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리스트에 있었다. 그러면 ing가 답이고요. 이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리스트에 있었다. 그러면 toV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사가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recommend, mind, admit, suggest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막상 시험에 갔을 때 내가 얘를 외우기는 외웠는데 얘가 투부정사 그룹에 있었더라, 동명사 그룹에 있었더라 그런 결정적인 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말고 몸이 외울 거예요. 자, 얘는 뒤에다가 ing을 붙여서 ing를 목적으로 취할 거니까 ing을 붙여서 100번씩 읽어주실 거예요. 몇 번이요? 100번이요. 그렇죠? 이거 100번 읽는데 사실 별로 시간 안 들어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연볼 외듯이 그냥 이렇게 ing 붙여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commending, minding, admitting, suggesting, avoiding, involving, tolerating,
imagin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100번 정도 읽으면 recommend가 나오면 본인도 모르게 ing이 같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실 거고요. 이거를 제가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주시는 게 그렇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흘려듣기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 성우가 읽어요. recommending, minding, admitting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거 틀어놓고 듣고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타고 움직이고 할 때 노래 듣지 마시고 이거 그 들어주시면서 뒤에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익숙해지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애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o를 붙여서 100번 읽어주실 거고 여의치 않으시면 그 흘려듣기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want to, wish to, plan to, decide to, hope to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 ing와 to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동사는 ing와 to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remember, forget, regret, stop, start 이렇게 5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린 이 5개를 기억해 주실 거고요. 얘네가 어떨 때 ing를 취하고 어떨 때 to를 취하는지 좀 구분을 하실 건데 자, 지금부터 집중하실 거예요. ing는 과거지향적인 의미일 때 써요. 그 다음에 to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일 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remember visiting my office 라고 얘기하면 remember, 기억해 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visit 했던 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피스에 방문했던 거 기억해 라는 소리죠. 그런데 remember to visit my office 라고 얘기하면 remember, 기억해 라고 하는 시점에서 아직 visit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피스에 방문할 것을 기억해 라는 소리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동사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want는 왜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할 수밖에 없냐면 want의 의미는 원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원하진 않겠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인 의미와는 쓸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의미와만 쓸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promise, 약속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맹세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약속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약속하고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ing를 취하는 동사들은요.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추천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할 순 없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고 ing밖에 목적으로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제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한국어의 제안하다와 영어의 suggest는 합집합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교집합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영어의 suggest라는 단어를 가장 잘 반영할 만한 한국어의 단어가 제안하다라는 거지 제안하다가 쓰이는 그 쓰임새 그대로 suggest가 쓰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엄연히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지향적인 의미냐 미래지향적인 의미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동사들이 왕왕 있어서 우리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to be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흘려듣기 하시고 읽어주셔서 뒤에 뭐가 목적으로 오는지 익혀주시는 게 좋겠고, 이걸 익혔는데 시험에 가서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를 따져서 답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아이들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또 기억을 잘 못하셔서요.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과잉, 과거지향적인 거는 ing, ing이 오고요. 그 다음에 me too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은 to be가 와요. 그래서 과잉, me too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forget 마찬가지죠. 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 과잉. 할 거 잊어버리지 마. me too.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regret 생각해 볼게요.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감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후회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후회할 수는 없어요. 후회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죠. 그렇기 때문에 ing가 오면 후회하다,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오면 후회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왔을 땐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반대로 regret 뒤쪽으로 ing를 쓸 거야, to be를 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후회하다 라고 해석이 되면 ing를 골라주시는 거고요.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to be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stop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쓰이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ing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요. to be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top smoking 이라고 얘기하면 흡연하는 것 멈추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stop to smoke 라고 얘기하면 흡연을 하기 위해서 멈췄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사실은 start예요. start는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ing를 쓰고요.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to be를 써요.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찰스가 started to gain weight 3 weeks ago가 나왔어요. 체중이 늘어나는 거죠. 3주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to gain을 쓰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살이 찐 거죠. 우리의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 started gaining을 써주면 얘는 의지를 가지고 몸무게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권투 선수 같은 경우인데 체급을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 거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ing를 쓰고요. 의지가 없으면 투부정사를 써요.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지가 있으면 ing를 써요. ing 이렇게. 그래서 의징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잉, 미투, 의징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만든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명사를 쓸 거예요. 명사인 애가 A 아니면 C죠. D도 동명사이긴 하지만 답으로 선택이 안 될 거고 B는 동사였고요. 그러면 A랑 C 중에 뭘 쓸까를 고민을 할 때 consider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그래서 considering 이렇게 입에 익숙하게 익혀주시고요.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ing가 있는데 여기 ing를 또 써도 되나요? 동명사가 있는데 동명사 또 와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considering은 동명사가 아니에요. ing가 혼자 있으면 동명사고요. ing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얘는 현재 진행 시제인 거죠. consider라는 동사의 현재 진행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동사고 혼자 써야 동명사다.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4번 가서 볼게요. 자, need라는 동사가 만들어준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 명사를 쓸 거예요. 다 명사이긴 하지만 B나 D는 선택이 안 될 거고요. A랑 C 중에 하나를 쓸 건데 need는 to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need to 이렇게 기억해 주실 거고 혹시 시험에 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아직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의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볼 건데 5번 문제는 recall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recall은 회상하다, 상기시키다, 뭐 회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단어에 안 나와 있어요. 뭐를 목적어로 취하는지 일부러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만약에 뭐를 목적어로 취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따질 거예요? 과잉, 미투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상기시키고 회상하고 회수하고 하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회수하거나 상기시키고 회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회상하고 회수할 거니까 과거 지향적인 ing를 골라준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유형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은 문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빈칸이 있는 경우예요. 지금 보이는 문제처럼 has evolved가 동사고요. 뒤쪽으로 defense mechanism이 목적어고요. 앞에 있는 it이 주어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므로 이 빈칸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자리에 써야 되는 품사는 부사예요. 그러면 이 부사 자리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A번 동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고르지 말자 그랬고요. C번은 동명사니까 명사고요. D번은 투부정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죠.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부정사라는 것은 품사를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고 동사 빼고 굵직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빈칸에 부사가 필요했으니까 명사는 될 수 없어요. 부사가 될 수 있는 to be가 답이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 유형 하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to be를 쓴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BPP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BPP라는 것은 수동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동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게 평범한 문장이에요. 이걸 능동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동사를 취하고 by 플러스 s를 붙여주는 게 수동형 문장이에요. 능동의 뜻과 수동의 뜻이 다른데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지텔펜 출제가 안 돼요. 우리는 딱 요것만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 이하는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수동 형태의 동사가 들어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의 동사는 목적어가 없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BPP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빈칸 뒤쪽에 동사 뒤니까 목적어야 하면 안 된다고요. BPP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기 때문에 빈칸은 불필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부사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에 toV를 쓸 거니 ing를 쓸 거니 고민했을 때 toV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지만 ing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답으로는 toV밖에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이 BPP는 비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나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am, is, are, 그다음에 과거일 때는 was, were, 미래일 때는 will be 이런 것들이 모두 올 수 있어요. be라고 나오지 않고 MPP, isPP 이렇게 나와도 전부 수동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을 갈게요. 얘는 사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동사가 만든 목적어 자리 이렇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가 동사고 주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빈칸이 있을 때 생각해 줘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문장은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동사였다면 이 자리는 목적어인 거고 따라서 ing나 toV 중에 뭐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지를 생각하고 ing니 toV니 둘 다니 생각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예요. 즉, 이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빈칸은 필요 없는 자리예요. 왜? 주어 동사까지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toV를 쓸 거니 ing를 쓸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필요 없는 자리니까 필요 없는 품사인 부사가 필요하고 둘 중에 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toV밖에 없죠. toV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정리.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생각을 하실 거고 자동사일 경우에는 주어 동사까지만 있으면 완벽하니까 빈칸은 toV가 들어갈 거고요.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 ing가 들어갈지 toV가 들어갈지 둘 다 들어가는 건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그럼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대부분의 동사는 다 타동사고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자동사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예요. 의미로 기억할게요. 가고 오고,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살고 죽고 이런 의미를 가지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가고 오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commute 통근하는 거, travel 왔다 갔다 하는 거, 여행하는 거니까 이런 거 전부 가고 오고고요. 단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approach 접근하다, proceed 나아가다, 진행하다. 저 추상적인 의미의 가고 오고 동사들도 모두 일형식 자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ise, increase 이런 거 오르는 거, decrease, diminish 내리는 거 이런 것도 자동사예요. 즉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자, work 일하다고요. serve는 뭐 서빙하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종사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work나 serve. 그 다음에 retire, resign 이거는 은퇴하다, 사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사퇴하다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시험에 조금 잘 안 나오긴 해요. 살고는 나와요. 내가 어디 살아 할 때 I live in New York 뭐 이런 거. 저 살고 live. 그 다음에 exist 존재하는 거. originate 기원이 되는 거. 이런 탄생류 동사도 자동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가 이런 동사일 때는 뒤에 toV가 들어가고 이 외의 동사일 때는 타동사이니까 ing를 쓸지 toV를 쓸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외웠던 것처럼 want였으면 toV를 쓰고 consider였으면 ing를 쓰고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로 점검해보고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우리 세 가지 유형 봤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거, 주어, BPP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만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시려면 빈칸 앞에 빈칸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동사예요? 그렇죠. has evolved가 동사고요. it이 주어예요. 뒤에 있는 mechanism이 목적어이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완벽했으니까 이 자리는 필요 없는 품사, 부사가 들어갔어야 되죠. 부사가 되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죠. 동명사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D. 어렵지 않죠? 자, 7번 문제 가볼까요? 7번 문제는 빈칸 앞에 동사 찾았어요. 뭐가 동사예요? left가 동사예요. 여기서 left는 왼쪽의 뜻이 아니고요. leave, 떠나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고 빈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 떠올리셔야 돼요? 이런 경우엔 제일 먼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떠올린다 그랬어요. 자, leave는 떠나다니까 가고 오고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고요. 즉 문장은 주어 동사까지만 있으면 완벽했으니까 빈칸은 필요 없는 품사인 부사가 돼야 돼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고요. 동명사는 명사밖에 못 되죠. 그러니까 부사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 A가 정답이겠네요. 됐나요? 좋아요. 자, 8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도 빈칸 앞에 있는 동사가 중요해요. 뭐가 동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was designed가 동사예요. 앞에 있는 surface가 주어고요. 그렇다면 얘는 주어, be, pp인 문장이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이고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주어, be, pp까지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빈칸은 필요 없는 품사인 부사가 들어가야겠고요. 부사가 될 수 있는 건 투부정사이니까 정답은 C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동사를 찾아보세요. 뭐가 동사인가요? 그렇죠. suggest가 동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therapist가 주어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주어 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자동사냐 아니냐,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봐줘야겠죠? 자, 자동사 리스트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뭐 있어요? 가고 오고,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살고 죽고 이런 애들이 자동사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니죠. suggest는. 그래서 얘는 타동사였고요. 그렇다면 toV랑 ing 중에 뭐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알고 있어야 돼요. suggest in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혹시 모르겠을 경우에 제안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이렇게 해봐라고 제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suggest는 과잉,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정답은 B번이에요. 하셨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즉 준동사 챕터 우리 이번 시간에 했고요. 유형 정리를 다 했어요. 우리 유형 세 가지 배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어, BPP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 그때 얘는 다 2V밖에 답이 될 수 없었고 이때도 자동사는 2V밖에 답이 될 수 없었고요. 우리가 타동사일 때만 조금 신경 써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준동사가 선택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